안 쓰면 후회하는 화장품 성분 딱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레티놀이거든요. 자, 근데 이 레티놀 화장품 잘못 골랐다가 피부가 난리 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함량, 제형, 성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제일 좋냐면,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 성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아마 피부과 의사라면 무조건 레티놀을 꼽을 텐데요. 레티놀은 과학적인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의학적으로도 효능이 확실히 입증된 성분이기 때문이죠. 자, 요새 다양한 레티놀 화장품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올바른 사용법을 몰라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거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레티놀이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요즘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피부 노화 예방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로 분자 구조가 작고 지용성이라 피부에 바르면 각질층을 통과해 피부 깊숙이 흡수됩니다. 피부 안에 들어온 레티놀은 레티날을 거쳐 레티노산 순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레티노산이 피부 세포에 있는 레티노산 수용체에 결합해 여러 생리적 기능을 촉진합니다. 첫째, 레티놀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높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각질 세포의 교체 과정을 가속화해 죽은 세포가 빠르게 탈락하고 새로운 세포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거칠고 칙칙한 각질이 제거되면서 피부가 더 부드럽고 환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셋째, 멜라닌 세포 활동을 억제해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작용해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피부 손상을 완화합니다. 다섯째, 장기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보습력이 높아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레티놀의 이러한 효능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입증이 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4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0.1% 레티놀 제품을 9개월간 사용하면서 주요 피부 노화 지표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쪽에서 눈가 주름과 피부톤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과 더불어 표피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레티놀을 피부 조직에 처리했을 때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 유전자 발현과 엘라스틴 섬유 형성도 유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레티놀 처리 후 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엘라스틴 섬유의 네트워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레티놀 화장품을 구입할 때 브랜드와 가격을 제외하고 꼭 확인해야 하는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레티놀의 함량, 하나는 제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함께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죠. 첫 번째, 레티놀 함량은 레티놀 화장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규정상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 0.075% 이상의 레티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0.3% 이상을 고함량 제품이라 부르며 많게는 1%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은 처음 사용할 때 피부 붉어짐, 각질, 따가움과 같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저농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고농도로 변경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0.1% 미만의 저농도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문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 대부분 무난히 적응이 가능하며 가벼운 피부결 개선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살짝 높은 0.1에서 0.3% 정도의 중간 농도에서는 콜라겐 합성, 색소 침착 완화, 모공 축소 등 본격적인 레티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용 후 건조, 각질,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서서히 농도를 올리고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0.3% 이상의 고농도는 노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 우려도 크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중간 농도의 레티놀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한 경우에만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레티놀 화장품은 크림, 오일, 세럼, 젤 등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제형마다 보습력, 질감, 흡수 속도가 다르므로 내 피부 타입에 알맞은 제형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형을 잘못 고르면 사용하고서 오히려 피부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크림은 보습력이 높아 건성 피부에 적합하고요. 오일은 피부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때문에 극건성 피부나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세럼은 흡수가 빠르고 질감이 가벼워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에 유리하고요. 젤 역시 모공을 막을 위험이 낮고 금방 마르는 특징이 있어 여드름성 피부나 트러블이 잦은 피부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티놀은 피부 자극과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습과 진정 효과를 지닌 성분이 제품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레티놀 외에 어떤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리세린과 같은 보습 성분은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요. 판테놀, 알로에베라, 알란토인, 센텔라 아시아티카와 같은 진정 성분은 홍조와 가려움을 완화하고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레티놀 화장품 안에 꼭 이 성분들이 모두 들어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레티놀을 바르고 다음 단계 보습제로 이러한 성분들을 공급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레티놀과 함께 즉각적인 진정 보습 효과를 원한다면 해당 성분들이 함께 함유된 레티놀 제품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레티놀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티놀은 자외선, 산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밤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투명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공기와의 접촉이 쉬운 단지형 용기는 선호하지 않고요. 공기 노출을 최소화한 펌프형이나 튜브형 용기를 더 권장합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는 레티놀이 빠르게 분해되므로 직사광선에 직접 닿지 않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습기가 많은 욕실은 피하는 것이 좋죠. 한번 개봉하고 나면 서서히 산화가 진행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티놀의 산화를 막고 피부의 항산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E, 비타민 C, 녹차 추출물과 같이 다른 항산화 성분이 섞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단 고농도 비타민 C는 자극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자극감이 심하진 않는지 우선적인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아침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레티놀 식으로 사용 시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티놀의 자극감을 낮추고자 저농도 레티놀과 함께 DMC,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섞은 제품으로 항노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요. 8주간 사용했더니 주름, 색소 침착, 피부톤, 전반적인 광손상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농도의 레티놀이라 해도 다른 항노화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상당한 피부 노화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죠. 피부과 레이저 등으로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레티놀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레티놀이 피부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피부과 시술의 종류나 강도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일정 기간 휴지기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락셀 같은 박피형 레이저 후에는 각질층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최소 1, 2주 이상의 휴지기를 갖는 것이 좋고요. 색소와 기미 치료 목적으로 진행하는 레이저 토닝의 경우에는 레이저 후 특별한 불편감이나 건조감이 없다면 휴지기 없이 계속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바하 등의 각질 제거 성분을 동시에 쓰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스크럽 제품이나 강한 필링 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각질이 심한 분들이 레티놀과 각질 제거제를 병행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죠. 꼭 필요하다면 같은 날 쓰기보다 격일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피부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 사용의 기본 원칙은 장기 사용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주름, 탄력 개선 등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용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레티놀 사용 초기에 각질, 붉어짐 등의 일시적인 반응이 흔히 생기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적응 과정이 아니라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티놀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줄이고 보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레티놀은 자외선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피부를 자외선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고요. 또한 레티놀로 인한 건조감과 자극을 줄이려면 보습 진정 효과가 뛰어난 보습제를 항상 함께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티놀이 포함된 스킨케어 루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아침에는 클렌징, 항산화제,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순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클렌징, 토너, 레티놀, 보습제 순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다만 피부가 민감한 편이거나 레티놀 자극이 심하다면 예외적으로 순서를 바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레티놀을 소량만 쓰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레티놀보다 강력한 성분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레티노이드를 언급하곤 하는데요.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가 쉽죠. 쉽게 정리하자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와 그 유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고요. 레티놀은 레티노이드의 한 종류로서 일반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레티노이드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레티노이드라 하면 레티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비타민 A 유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레티놀은 활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된 뒤 레티날을 거쳐 레티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전환 과정으로 인해 효능 발현이 다소 느리고 전환된 레티노산의 양도 제한적이라 효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트레티노인, 아다팔렌과 같은 레티노이드 성분은 그 자체로 활성형이기에 전환 과정 없이 바로 피부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 피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요. 그만큼 효능 발현 속도가 빠르고 주름 개선, 미백, 피부결 개선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대신 피부 자극과 부작용 위험이 커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크림은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연고라 불린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단종 문제로 아다팔렌 성분의 디페린 크림, 트리파로텐 성분의 아크리프 크림이 대체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티놀은 일반 화장품 성분으로서 비교적 순한 항노화, 주름 개선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방적 관리나 가벼운 개선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의학적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이 레티노이드 성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피부 자극이 훨씬 크고 부작용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 레티놀이 무엇인지, 피부에 어떤 효능을 주며 어떻게 써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피부 노화 예방과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